네, 2023년 10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반테러 전쟁, 이제 D-Day H아워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즉 가자 지구로 침투시키기로 한 모든 부대, 육군의 기동부대, 그 다음에 그와 맞춰서 엄호 사격이라 그래야 될까? 강력하게 공습을 퍼부을 공군부대 다 정한 것 같습니다. 언제 급습하느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합니다. 우선 팩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10월 26일 날 한국 시간으로 5시 39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근데 전날 밤이니까 1월 25일 밤부터 1월 26일 새벽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단이 가자 지구에 침투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은 기바티 보병여단, 기바티 브리게이드, 한 개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단 지상군만 투입한 게 아니라 공군기들이 공습을 했습니다. 표적을 딱 정해놓고 굉장히 정밀하게 폭격을 하면서 동시에 여단급 기동부대가 들어가서 제한된 작전을 하고 날이 밝자 싹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1월 25일 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TV 연설에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후 몇 시간 만에 바로 시작됐습니다. 일개 여단이 들어갔습니다. 기동부대가 들어갔습니다. 탱크부대가 들어갔습니다. 탱크하고 장갑차 부대.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설치했던 가자 지구의 장벽을 공병 장비로 걷어버리고 기동부대가 들어가서 하룻밤 동안 가자 시내를 휩쓸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공군기들이 폭격을 하고 그렇게 하고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공습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곳에 주로 때렸다. 공습은. 네. 공지 기동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가 이렇게 남북을 길쭉하게 있죠. 이스라엘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보게 되면 서쪽이죠. 이스라엘 영토인데 거기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과학화 훈련장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화 훈련장이 있어요. 육군이 운영하는 건데 그게 44번 국도인가? 속초 갔다가 서울로 올 때 이용하는 국도를 따라 홍천 오다 보면은 KCTC 육군 과학화 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우리는 사막지대가 아니니까 산속에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다가 리틀 가자라는 이름으로 과학화 훈련장을 지어놨습니다. 이런 과학화 훈련장은요, 미군이 먼저 했습니다. 미국이 포트 루이스인가 하는 데에다가 걸프 전쟁 이후에,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앞으로의 전쟁은 중동 전투가 많다 그래서 중동 상황을 본따서 만든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사막 같은 지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군인들의 군복도 푸른 군복에서 사막색, 회색으로 바꾸고, 전투화도 회색으로 바꾸고 많이 바꿨죠. 그러면 한국 같은 이러한 푸른색이 많은 데는 훈련장이 없느냐? 있죠. 여기 저 포천에 오게 되면 로드리스 사격장도 있고, 그 미국은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여러 군데 그 지역과 그 형편에 맞는 그런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때도 운영했었고요. 지금 네게브 사막에다가 이 가자를 본떠서 리틀 가자라고 하는 임시 그 가자 도시 모형의 시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판잣집도 있고 8층짜리 건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 600개의 구조물을 세워놓고 그 땅 속에는 지하도를, 그러니까 가자 메트로라고 하는 그 땅굴을 유사하게 파놓고 시장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 부대별로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하마스를 본따서 하마스 군 역할을 하는 대항군이 있습니다. 우리도 홍천에 가면 KTCC에, 그전에는 이제 대대급 훈련을 했기 때문에 11대대라고 하는 적군이 있었어요. 대항군. 지금은 11연대가 있습니다. 11년대인지 자신이 없다. 옛날에 11대대였는데 어쨌든 연대급 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대별로 들어가서 이
적군하고 싸우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적군 대항군이 이깁니다. 특전사도 깨지고 해병대도 깨집니다. 왜냐? 그들은 이쪽 지형을 워낙 잘 알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전쟁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잘 싸웁니다. 깨져야만 또 배우니까 우리 이제 각 부대는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연대 단위로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과 붙고 나오죠. KTTC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시가지 모형을 해놨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다 무너져가는 시골 동네처럼 해놨어요. 북한 지역에 우리 군이 들어가면은 북한 시가지가 그렇게 약할까요? 평양에 들어가게 되면 105층짜리 건물도 있고 한데 저는 평양 전투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 KCTC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북 평양도 가봤지만은 그 외의 도시들 남포라든지 그 주변 도시는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시가지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읍 같은 데 가시면은 소박한 건물들이 있죠. 그거보다가도 더 소박한 게 북한의 지방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전은 복잡하게 벌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전방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땅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가자 지구는 건물이 좀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데고 인구는 250만. 그리고 지하 건물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리틀 가자에서 이제 계속 대항군을 두고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은 누구를 시키느냐? 정규군들은 평소에 훈련했으니까 지금 한 30만 정도의 예비군을 동원했죠. 예비군들이 들어가니까 예비군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정규군은 리틀 가자에서 특별히 훈련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미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바로 투입하고. 그러면 예비군은 뭐냐? 이제 정규군이 들어가서 현역군이 들어가서 소탕을 하고 나면 가자를 점령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건물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하 땅굴을 들어가서 찾아내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안정화 작전을 할 때는 현역 갖고는 안 되죠. 현역이 10만 밖에 안 되니까 30만 예비군이 들어가서 꽉 잡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한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리틀 가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역 부대는 지금 투입하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투입할 수 있는 현역 부대들을 동시다발로 하마스가 했듯이 일부 부대는 수송기를 타고 들어가서 낙하산을 타고 가자 남쪽, 그러니까 전선에서 먼 쪽에 떨어질 겁니다. 이걸 에어 어설트, 공중 강습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에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부대로 82사단하고 101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급 부대를 수송기에 실어서 적 후방에 날아가서 거기서 투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탱크도 있고 전차도 장갑차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싣고 가는 거다 보니까 작고 가벼운 걸 갖고 가죠. 그래서 경보병 부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사단을 신속 기동사단으로 지정해 놨는데 장차 공군 수송기에 싣고 가서 적 후방에 투하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공중 강습 사단까지는 가지 못하고 신속 배치 사단입니다. 2사단. 이스라엘은 아마 공중 강습 부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단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투하가 되고 그 다음에 공군기들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를 다시 초토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헬기가 들어가면서 쓸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전차, 그 다음에 포가 쏘면서 전차, 장갑차 들어가서 신속하게 가자의 목표 지점을 여단별로 점령하고 대대별로 점령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갑차에서 나온 병력들이 각 건물로 소대 단위로 흩어져서 하나씩 건물로 들어가겠죠. 분대 단위로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땅굴을 잡는 작전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1파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2파로 또 이제 현역 부대들이 들어가서 먼저 온 부대는 땅굴 찾는 거고 이 부대는 아니면 그 부대는 건물 장악하고 있으면 2파로 온 부대들은 땅굴 찾는 작전으로 들어가겠죠. 이 과정에서 많은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가자 메트로가 복잡한 데다가 온갖 부비 트랙이 있을 테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뭘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물을 주입할 수도 있을 거고 가스를 주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루가스 같은 거. 그 부비 트랙이 문제죠. 가스를 투입하고 물을 투입해도 그 안에 있는 적은 괴로워할지 거나 숨질지 몰라도 부비 트랙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부비 트럭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마 개를 집어넣을 텐데, 개가 이제 가스를 뿌리면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마 로봇을 집어넣을 겁니다. 로봇이 들어가면서 부비 트랙, 건들면 터지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제거하거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의외로 많은 인질들이 희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중원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마스랑 분리된 가자의 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남부지구로 이동하라 계속 이스라엘이 떠들었으니까 많이 움직였다고 보는데, 글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건물 탁 따고 들어올 때 그 안에서 허헉 하면서 하마스처럼 마구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참 그들이 하마스 요원인지 하마스 가족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독을 퍼먹기 때문에 작전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빨리 남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안 가면 희생이 클 겁니다. 그래서 3만 내지 4만 명 정도가 되는 하마스 요원들을 아마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를 만들자고 이라크에서 이 반미 세력들이 모여서 모술을 근거지로 항전했을 때 그 모술을 함락하기 위해서 미군하고 새로운 이라크군, 신이라크 군대가 들어가서 초토화했죠. 도시를 완전히 박멸해버렸죠. 많은 희생도 치렀어요. 이라크군도 많이 죽고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IS가 소멸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국가 체면도 있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꽤 잘 싸운다고 보는데 이거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하마스의 저항은 커지니까 반드시 아마 저는 해낼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테러 전쟁을 했듯이 할 겁니다. IS 소탕작전 2016년에 모술을 상대로 했을 때는 민간인이 10,000명, 그 다음에 신이라크군이 한 8,200명, 건물은 13,000동이 붕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거를 나중에 이 IS 편든 사람들은 모술 대학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남경 대학살을 얘기했는데 이때 민간인들이 안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영국 속담에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막 꾀꾀거리고 오리처럼 하게 되면 오리다. 즉 사냥감으로 보고 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준 자유를 가지고 주사파 논리를 옹호하고 주사파처럼 노는 자는 북한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자유주의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자기 사상을 얘기했다라고 하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 세력으로 봐야죠. 영국에서도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계속 그러면 사냥이 시작된 거 오리다라고 합니다. 이 민간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군인들은 작전에 들어가죠. 이 장개석 정부도 남경을 그렇게 하고 빠져났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일본군이 민간인을 죽였던 거고 그걸 누구도 지금 학살이라고 안 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시진핑의 공군 3당이 자기들은 저기 연안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남경 대학살을 자기가 당했다고 쇼를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 주사파가 짝짝꿍 하면서 일본 나쁜 놈 그러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죠. 모술이 대학살이 아니듯이 가자도 이번에 하마스를 떠들고 우리 땅에 있는 주사파하고 북한은 대학살이라고 떠들겠지만 국제사회는 아마 서방사계는 잠잠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자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군이 작전을 할 때는 비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작전을 신속하게 할수록 희생자가 적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에 대한 전기도 끊었지 물도 끊었지. 그러면 하마스가 땅굴에 있으면서 건빵 먹고 버티겠죠. 그들도 공포를 느낄 겁니다. 자위하는 사람, 인질을 죽이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복잡하게 벌어지겠죠. 항복하러 나오는데 이스라엘인이 항복인지 뭔지 모르니까 쏠 수도 있고. 이게 반테러 전쟁입니다. 반테러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럼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 있는 이 피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면 이집트와하고 유엔이 합의해서 라파 쪽에 거대한 수용소를 만들어서 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자지구 그 라파 수용소에서 하마스가 난동을 부리고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제 수용소에 가둬놓은 상태는 땅굴도 없고 식량도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이 속가내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해서 이 수용소의 민간인들을 상당히 오래 한 1, 2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안정화 작전에서 하마스가 다 소멸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라파에 있던 그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자기 집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를 지도자로 모셨냐에 따라서 그런 참혹한 운명을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지원해서 뭔가 재건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도와주겠다 그랬고, 가자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대한민국 DMZ처럼 뭐 지뢰를 깔고 완벽한 방벽을 해서 더 이상 너무 지하로든 땅으로든 뭐 하늘로 날아오는 새야 오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끊고 니들끼리 살아라, 별개 국가로 이렇게 갈 겁니다. 네, 하마스가 가자의 자기 국민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북한이 언젠가 도발했을 때 이런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KCTC를 좀 더 북한에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전방 부대들을 지금 우리가 인구 부족 때문에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대들 중에 몇 군데를 평양도,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칠 수 있는 개성처럼, 해주처럼 만들어 놓고 작전을 준비했다가 현역 부대는 바로 들어가야 돼요. 따당땅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치고 나왔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리고 공군기도 같이 가서 때려주고. 몇 번 흔들고 나야만 북한 내에서도 야, 김정은 별거 아니구나. 절대 북한군이 센 군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성화 기자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군은 허망입니다. 허망. 몇 번 흔들어 놓으면 북한의 청년들이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북한 정권 뒤집어서 우리랑 같이 되자라고 할 때 평화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KTTC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훈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예비군은 이스라엘 예비군만큼 훈련을 안 하니까 우리도 즉흥 예비군을 만들어서 바로 현역과 같이 뛸 수 있는 부대는 따로 예비군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 어디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 주장이 그래요. 바로 동원해서 현역과 섞일 수 있는 부대. 그건 따로 돈을 주고 운영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동원 예비군, 향토 예비군은 따로 훈련시키는 그런 우리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설명이었습니다.